월간 장애인 체육 2013년 6월호 204번째 소식지. 앞표지 해설. 페이지 상단에 KPC 스포츠라고 웹진명이 적혀있고 중앙에는 태권도 선수의 모습을 그린 사표가 있다. 하얀 도복을 입고 허리에 검은 띠를 맨 선수가 하늘을 향해 거의 수직으로 다리를 쭉 뻗는다. 선수 뒤에는 태극기가 걸려있고 갈색과 노란색, 주황색 새들이 날아다닌다. 페이지 하단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라고 기관명이 적혀있다. 뒷표지 해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여행 가는 달 홍보 포스터. 포스터 중앙 청보리밭 사진 위에 6월은 여행 가는 달, 대한민국은 절찬 여행 중, 2013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 6월엔 꿈꿔왔던 여행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라고 적혀있다. 청보리밭 사진 주변에 6장의 사진이 배치되어 있다. 물고기를 잡고 기뻐하는 두 여성, 휠체어에 앉아 풍경 사진을 찍는 여성, 옥수수를 먹는 아이들, 구름다리 위를 지나는 사람들, 해변에서 요가를 하는 여성, 자전거를 타는 할아버지와 손녀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다. 포스터 하단에는 지금 여행 가는 달을 검색해보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여행 가는 달의 풍성한 할인 혜택과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가 있다. 커버 스토리.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장애인 체육 꿈나무들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6월호 표지는 태권도 선수의 시원한 발차기를 담았습니다. 표지 그림, 정은혜 작가.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영화 네 얼굴 등에 출연한 배우이자 4천여 점의 인물화를 그린 개성 있는 화풍을 가진 화가입니다. KPC 스포츠의 표지 작업을 통해 장애인 스포츠의 매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차, 희망어록, 신압으로 희망이 연글다 3페이지. 레츠고 파라스포츠. KPC 헤드라인. 장애인 체육 꿈나무들의 4일간의 열전 제17회 전국장애 학생체육대회 4페이지. 줌인. 제17회 전국장애 학생체육대회를 빛낸 차세대 유망주 5페이지. 장비도감. 휠체어 럭비 장비의 모든 것 8페이지. 내 곁의 체육관. 마포 푸르메 스포츠센터 10페이지. 어디까지 해봤니? 제17회 전국장애 학생체육대회 12페이지. 문화읽기. 김옥자, 괜찮아 14페이지. 북인북, 드림 패럴림픽 프로그램 15페이지. 퀴즈 이벤트, 드림 패럴림픽 퀴즈 21페이지. 나우온 KPC. KPC 선수 열전, 종주국의 자존심을 세운다. APG 태권도 국가대표 김태민, 김태훈, 주정훈 22페이지. KPC 어벤져스 태권도 국가대표팀의 조력자들 25페이지. 장애인 스포츠 세상을 잇다. 1988 서울 패럴림픽 척박한 환경 속 활짝 꽃피운 대축제 26페이지. KPC 라운지 대한장애인 체육회 설립 최초 2023 지방장애인 체육회 합동 간담회 개최 28페이지. 이슈인 끊임없는 동기부여로 일궈낸 성과 편마비 보디빌더 이순호 선수 30페이지. 브라보 스포츠 라이프 저스트 두잇 꿈꾸는 소년들이여 희망의 필드로 23페이지. 트렌드 리포트 장애인 육상 의족기술의 오늘 34페이지. KPC와 함께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는 편의 제공이 시작 롯데 칠성음료 36페이지. 이달의 소식 38페이지. 독자마당 40페이지.
KPC 스포츠 2023 준 204번째 소식지. 발행일 2023년 6월 7일. 통관 204호. 등록번호 송파라 00067. 발행인 회장 정진환. 편집인 사무총장 양충현. 발행처 대한장애인체육회. 기획 및 편집 홍보마케팅부 02-3434-4590.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벨로드롬 1층. 취재 및 디자인 문화공감 02-2266-1897. 대한장애인체육회 KPC 스포츠는 한국 전기간행물 윤리기준을 준수합니다. KPC 스포츠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 모든 자료 가운데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저작권이 있으며 서면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복권위원회의 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페이지 왼쪽 하단에 KPC 스포츠 웹진 바로가기 QR코드가 있다. 홀수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 변환 바코드인 보이스 아이 코드가 있다. 희망 어록. 하늘색 바탕에 파란색과 검은색 글씨로 다양한 크기의 문구들이 배치되어 있다. 시나브로 희망이 연글다. 6월 들어 부쩍 뜨거워진 햇살이 온 세상을 푸른 빛으로 물들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체육을 이끌어갈 미래의 꿈나무들도 단단하게 연글어갑니다. 자신의 꿈을 향해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성장 중인 학생 선수들과 KPC 스포츠가 함께합니다. 레츠고 파라스포츠 KPC 헤드라인. 정리 편집부. 장애인 체육 꿈나무들의 4일간의 열전. 제17회 전국장애 학생 체육대회. 5월 16일 화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울산광역시에서 제17회 전국장애 학생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학생체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수 1,639명, 임원 및 관계자 1,840명, 총 3,479명의 선수단이 참여했다. 육성 종목 5개, 보급 종목 10개로 구성된 정식 종목 15개, 정시 종목 1개, 시범 종목 1개로 총 17개 종목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188개의 메달을 획득한 경기도가 최다 메달의 영광을 차지했다. 무엇보다 2관왕 77명, 3관왕 31명, 4관왕 1명, 5관왕 2명이라는 다수의 다관왕 수상자를 배출하며 새로운 스타 탄생과 대한민국 장애인 체육의 밝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대회였다. 대회 기간 중 여러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도 함께 진행되었다. 울산시민학생과 함께하는 장애인 스포츠 인권 페스티벌에서는 장애인 스포츠 인권 OX 퀴즈와 장애 유형별 스포츠 체험 등 장애인 스포츠와 인권 문제를 이해하는 장을 선보였다. 이번 체전에서 첫 선을 보인 정책 참여단도 눈길을 끈다. 장애인 선수 보호자로 구성된 각 시도별 정책 참여단은 대회 현장 곳곳을 방문해 장애인 스포츠 인권, 선수 이동 및 운영 편의 등 대회 전반적인 부분을 모니터링했다. 향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체육 현장 발전과 개선 사항 발굴 등을 꾸준히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대회 기간 내 육상과 e스포츠 종목에 대한 스포츠 등급 분류 현장 조사도 진행됐다. 육상은 등급 분류 관찰 평가를 시행했고 e스포츠는 대한장애인 체육회 스포츠 등급 분류위원회 위원장 김은국 3명의 위원이 참여해 선수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 청취 및 등급 분류 매뉴얼 개발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대한장애인 체육회는 이번 활동을 통해 국제 기준에 맞는 종목별 등급 분류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도표 해설. 제17회 전국장애 학생 체육대회 경기 종목 및 우승 시도. 육성 종목 골볼 우승 서울, 보치아 우승 경기.
육상, 우승 충남. 수영, 우승 경기. 탁구, 우승 경기. 보급 종목, 농구, 우승 경기. 디스크 골프, 우승 충남. 배구, 우승 대전. 배드민턴, 우승 경기. 볼링, 우승 경남. 역도, 우승 울산. 실내 조정, 우승 경기. 축구, 우승 경기. 플로어볼, 우승 경기. e스포츠, 우승 경기. 시범 종목, 슐런, 우승 경남. 전시 종목, 쇼다운, 우승 전북. 레츠고 파라스포츠, 주민, 정리 편집부, 사진 대한장애인체육회. 제17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를 빛낸 차세대 유망주, 대한민국 보치아의 미래, 전지영 선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장애학생 체육대회와 각종 생활체육 보치아 대회에 출전하며 세간의 이목을 끈 전주영 선수는 대한민국 보치아의 미래를 이끌 유망주로 손꼽힌다. 상황별 전략 전술 구사 능력이 뛰어난 전주영 선수는 2028년 LA 패럴림픽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위해 땀 흘리고 있다. 사진 해설. 휠체어에 앉은 전주영 선수 앞에 미끄럼틀 모양의 홈통이 성인 허벅지 높이로 세워져 있다. 경기 보조 선수는 홈통을 잡아주고 있고 전주영 선수는 공을 굴릴 각도를 살핀다. 전 경기 콜드승. 서울시 골볼 선수단. 2009년 첫 대회 참가 후 통산 10번째 금메달을 획득한 서울시 골볼 선수단. 남기원, 전인준, 양진호, 이준모, 홍지호로 구성된 골볼팀은 결승전을 포함한 모든 경기 콜드승을 거뒀다. 사진 해설. 안대를 낀 선수 2명이 골대 앞에 옆으로 누워서 굴러오는 공을 막으려 하고 있다. 장애인 스포츠 팔방미인 김태희 선수. 주최도시 울산을 대표하는 김태희 선수는 동계스키, 하계수영 모두에서 재능을 뽐내고 있다. 동하계 패럴림픽 참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녀는 이번 대회 수영 2관왕에 올랐다. 사진 해설. 수영복 차림의 김태희 선수가 가슴팍 깊이의 물속에서 손을 번쩍 들고 밝게 웃고 있다. 급성장 중인 작은 거인 김세린 선수. 2022년 대구 장애인체육회 역도 감독 권유로 입문한 김세린 선수는 1년 만에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출전해 행복한 추억을 쌓았다. 130cm대의 또래에 비해 작은 체구이지만 역도에 대한 열정은 남다르다. 사진 해설. 애뜬 얼굴의 김세린 선수가 쪼그린 자세로 이를 악물고 어깨에 짊어진 바벨을 들려한다. 뛸 때마다 기록 경신, 정우철 선수. 2022년 처음 육상을 시작한 정우철 선수는 첫 테스트에서 시 대표로 뽑혀 첫 출전한 학생체전에서 2위에 올랐다.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이번 대회 200m 달리기와 멀리뛰기 종목에서 은메달을 땄다. 사진 해설. 정우철 선수가 참가번호 92번 대전이 적힌 유니폼 차림으로 다른 선수들에 앞서서 트랙을 달려온다. 화제의 선수. 김진원 선수. 경기도 대표 김진원 선수는 남자 수영 5관왕이라는 기록으로 이번 대회 최고의 스타로 떠올랐다. 여은별 선수. 지난 대회 4관왕인 여은별 선수는 이번 대회 5관왕에 오르며 여자 수영 대표 선수임을 증명했다. 강산희 선수. 전교생 22명, 강원도 삼생초등학교 출신 강산희 선수는 현장에서 응원과 박수를 가장 많이 받은 선수였다. 김민찬 선수.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코리아 장학생인 김민찬 선수는 2011년부터 3년 연속 장애학생 체육대회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레츠고 파라스포츠 장비도감 글 양샘 검수 대한장애인 럭비협회. 종횡무진 코트를 누비는 스릴 넘치는 한판 승부. 휠체어 럭비 장비의 모든 것. 휠체어끼리 부딪힐 수 있는 유일무이한 종목인 휠체어 럭비는
직접 경기를 뛰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응원하는 관중들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종목이다. 박진감 넘치는 승부를 가능하게 하는 휠체어 럭비 장비들을 알아보자. 4바퀴와 공 하나로 코트를 점령하다. 휠체어 럭비는 1977년 경추 손상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농구와 아이스하키, 럭비의 특성을 조합해 만들어졌다. 남녀 구분 없이 한 팀에 4명의 선수가 출전해 8분 4피리어드로 진행되는 경기는 럭비처럼 볼을 소유한 선수가 상대편의 중요 공간인 키 에어리어 내에 있는 콘 사이, 엔드라인에 자신의 휠체어 바퀴 중 2개 이상 닿도록 했을 경우 득점이 인정된다. 격렬하면서도 스릴 넘치는 종목의 특성상 미국과 유럽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거듭해 현재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2000년 시드니 장애인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국제대회에 국가대표 선수단을 파견하고 있다. 분무기. 분무기는 경기 전, 중, 후 선수 몸 또는 얼굴에 물을 뿌려 체온을 조절하는 장비로 땀 배출이 어려운 경추 손상 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한 장비이다. 공. 공은 세계 휠체어 럭비 연맹 WWR에서 규정한 배구공의 형태로 둘레는 65에서 67cm, 무게는 260에서 280g으로 최소 7.5파운드의 압력으로 주입된 공을 사용한다. 보호용구. 선수들은 자기 손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장비의 소재가 다른 선수를 위험에 빠뜨릴 여지가 있다면 사용은 제한된다. 그리고 골반 스트랩 벨트는 선수와 휠체어 사이의 틈을 채워 단단한 결합을 돕는 보호용구다. 사진 해설. 보호용 장갑의 손바닥 부분에 두꺼운 재질의 천이 덧대어져 있다. 골반 스트랩 벨트는 돌돌 말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운 재질로 돼 있고 고정을 위한 버클이 달려 있다. 경기 시계와 40초 시계. 득점 기록 책상에는 게시장치 또는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들이 있다. 이는 피어리드, 페널티, 타임아웃 시간을 측정하는 공인된 경기 시계와 공격 제한 시간을 측정하는 40초 시계이다. 특히 40초 시계는 다른 경기 시계 소리와 뚜렷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득점 게시판과 소유권 교대 지시 화살표. 선수와 관중에게 득점 상황을 알려주는 득점 게시판도 필수 장비다. 또한 득점 기록 책상에는 휠체어 럭비 규정집 63조에 기재된 소유권 교대 절차에 따라 다음 소유를 안내하는 경기 방향 표시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장치는 득점 게시판이나 경기 시계 일부로 포함될 수 있다. 사진 해설. 사각 전광판 형태의 득점 게시판에는 점수와 남은 시간 등 경기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가 표시된다.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완성하는 휠체어 럭비의 핵심 장비. 경기용 휠체어는 휠체어 럭비용으로 제조된 특수 휠체어로 길이와 높이, 폭 등 각각 정해진 규정이 있다. 폭은 푸시림의 가장 넓은 부분을 넘을 수 없으며 길이는 뒷바퀴의 가장 앞부분에서부터 휠체어의 가장 앞부분까지 46cm를 넘을 수 없다. 높이는 바닥부터 휠체어 측면의 프레임 전면과 후면 사이, 중앙 부분에서 좌석 측면 레일관의 중간 지점까지 53cm 이하여야 한다. 4개의 바퀴 중 뒷부분의 휠체어를 추진하는 2개는 주바퀴, 앞부분의 작은 바퀴 2개를 캐스터라고 하는데 주바퀴는 최대 지름 70cm, 캐스터는 최소 20cm 이상 떨어져 독립적인 축이 있어야 한다. 전체적인 구조는 휠체어 농구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선수들의 접촉이 있는 종목의 특성상 선수 보호를 위해 휠체어 앞쪽에는 범퍼, 뒤쪽에는 안티팁이 존재한다. 전방에 캐스터들이 부착되어 있는 막대 또는 관의 중앙 부분에서부터 측정하는 범퍼는 가장 앞부분이 바닥으로부터 정확히 11cm여야 한다. 또한 범퍼의 가장 앞부분은 측면에서 반대편 측면까지 측정했을 때 최소한 20cm의 넓이여야 한다. 가장 앞쪽으로 나온 부분 범퍼는
캐스터 하우징들의 전방 끝쪽을 넘어 20cm 이상 돌출될 수 없으며 가장 넓은 부분 범퍼는 휠체어 양쪽 캐스터 하우징의 바깥쪽 끝단보다 2cm 이상 돌출될 수 없다. 범퍼의 가장 낮은 부분은 바닥으로부터 최소한 3cm 이상 떨어져야 하고 범퍼의 가장 높은 부분은 바닥으로부터 20cm 이상 떨어져 있을 수 없다. 사진 해설. 공격형 휠체어와 수비형 휠체어의 모습이다. 공격형 휠체어의 하단에는 납작한 금속 범퍼가 둘러져 있고 수비형 휠체어의 하단 중앙에는 상대방 휠체어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갈고리 형태의 바가 부착돼 있다. 레츠고 파라스포츠. 내 곁에 체육관. 글 박채림, 사진 박원민. 누구나 제한 없이 함께하는 생활체육. 마포 푸르메 스포츠센터. 마포 푸르메 스포츠센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수영 프로그램이 있다. 수영의 즐거움 아래 장애의 경계는 없다는 생각으로 서로 어울려 즐기는 놀이터, 마포 푸르메 스포츠센터를 찾았다. 모두가 함께 즐기는 어울림 체육. 서울시 마포구 푸르메재단 넥슨 어린이재활병원 지하 1층에 자리한 센터는 매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들로 분주하다. 시간별로 빼곡하게 마련된 프로그램은 메인 공간인 수영장을 비롯해 건강증진실과 체육관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진다. 운영지원팀 노상민 팀장은 마포 푸르메 스포츠센터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장애인 체육시설임을 강조한다. 하루 500여 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우리 센터를 이용합니다. 36개월 이상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제한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 회원들도 장애 이해도가 높아 통합 수영도 활발하게 운영되고요. 이 밖에 장애인역도 보치아, 슐런, 농구, 어르신 스트레칭 교실 등 전문 체육부터 어울림 체육까지 각자 원하는 종목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운동을 통해 신체의 한계를 시험하고 일상의 활기를 얻는다는 면에서 장애 여부는 의미가 없어진다. 연령이나 장애 정도, 수영 실력 등에 따라 장애인 자유수영과 수중 재활 프로그램이 세세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최종 목표는 통합 수영반에서 모두가 마음껏 자유롭게 수영하는 것이다. 사진 해설. 마포 푸르메 스포츠센터에는 메인 수영장 외에도 고압산소 챔버, 근력 증진을 위한 운동기구, 휠체어 장애와 시각장애 인식 개선 체험을 위한 VR존 시설이 갖춰져 있다. 수영을 통해 찾은 삶의 활기. 생활체육센터인 동시에 전문 체육인을 양성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수영을 시작한 한 선수는 지금 서울시 수영 대표이자 장애인 스키 국가대표가 되었어요. 또한 발달장애인 중에는 장애인 수영을 시작으로 현재는 통합 수영반, 직장인반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수영을 통한 건강 증진을 하는 회원도 계십니다. 저희 직원들과 회원들 모두는 센터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해지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이종률 사업팀장의 말처럼 마포 푸르메 스포츠센터는 어울림의 공간이다. 신체 활동을 통해 얻는 삶의 활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코로나19 기간에도 센터를 최대한 개방했다. 팬데믹 1년 차에는 휴관과 개장을 반복하면서도 최대한 장애인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행히 2년 차부터는 수영장 가동률도 80%에 달했다. 수영용 방역 마스크를 쓰고서도 매일 센터를 찾은 회원들은 마포 푸르메 스포츠센터의 든든한 조력자들이다. 뇌병변으로 수영을 시작한 이성수님에게도 센터는 더할 나위 없음 그 자체다. 요양보호사의 소개로 수중 재활 운동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네요. 덕분에 관절 기능도 개선되었고 보행 안정성도 많이 개선되었죠. 주변에서 걸음걸이가 좋아졌다고 말하더라고요. 발목에 힘이 생기니 걷기도 훨씬 수월하고요. 여기서 친구도 많이 생겼어요. 선생님들도 친절하시고 회원들과 서로 연락하면서 지내다 보니 삶에 활력이 생겼달까요? 지금은 비장애인 지인들에게도 같이 다니자고 권해요.
마포 프로메 스포츠센터는 6월 발달장애 수영대회를 개최한다. 8월에도 장애인 생활체육인이 함께하는 행사를 열 계획. 마포 지역 내 장애인 단체뿐 아니라 지역사회단체, 육아 모임 등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 계획이다.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과 함께하는 체육 활동을 통해 차별과 편견 없는 스포츠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목표이다. 마포 프로메 스포츠센터 2016년 5월 1일 개관한 장애인 체육시설로 수중재활, 특수체육, 통합수영, 건강증진센터,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대형 풀과 수중재활풀, 수중심리운동 풀 외에도 서울특별시 보치아연맹의 보치아 훈련이 펼쳐지는 체육관과 자율운동 및 신체 측정이 이루어지는 건강증진실, 시각장애나 지체장애 등 장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 공간인 상상 놀림터가 조성되어 있다. 장애 자유수중운동 외에도 장애인 수영, 수중재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한다. 샤워용 휠체어를 비롯해 5개의 가족 샤워실도 갖췄다.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 494 지하 1층, 전화 026070-9270, 홈페이지 www.purmesports.or.kr, 매주 일요일 공휴일 휴무. 레츠고 파라스포츠 어디까지 해봤니? 정리 편집부. 꿈꾸는 고래들이여 희망의 바다로. 대한민국 꿈나무들의 대축제 제17회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 현장으로 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광역시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 제17회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가 지난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17개 시도에서 총 3,749명의 선수단이 화합하고 17개의 종목에 출전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던 열전의 순간, 생생한 현장 속으로 가보자. 제17회 전국장애 학생체육대회 현장이 사진 11장을 이용한 웹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귀가 달린 노란 옷을 입은 꼬마 캐릭터가 축구공을 차며 행사를 소개한다. 꿈꾸는 고래들이여 희망의 바다로. 제17회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는 장애인 체육 선수들의 피땀 어린 꿈이 이루어지는 희망의 공간입니다. 사진 해설. 한복 차림의 무용수들이 소고를 들고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다. 무대 위 공중에는 커다란 고래 조형물이 매달려 있다. 선수대표 이현욱, 육상 조은지,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환 회장, 수영 이은실 심판대표의 선서로 장애인 체육 선수들은 페어플레이를 약속하며 4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사진 해설. 개막식 무대에서 이현욱 선수, 조은지 선수, 정진환 회장, 이은실 심판이 주먹을 들어 파이팅 자세를 취하고 있다. 육성 5종목, 골볼, 보치아, 수영, 육상, 탁구, 보급 10종목, 농구, 디스크골프, 배구, 배드민턴, 볼링, 역도, 조정, 축구, 플로어블, e스포츠, 시범 1종목, 슐런, 전시 1종목, 쇼다운 등 총 17종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진 해설. 수영 선수들이 출발대를 박차고 물속으로 힘차게 뛰어드는 모습이다. 대회 첫날 보치아, 수영, 역도, 육상, e스포츠 경기가 열렸습니다. 보치아는 가죽으로 된 공을 굴려 표적구와의 거리를 비교하여 점수를 매기는 경기입니다. 사진 속 주인공 전주영 선수는 혼성 고등 개인전 우승자입니다. 사진 해설. 휠체어에 앉은 전주영 선수가 보치아 공이 놓인 홈통을 향해 손을 뻗는다. 대회가 열린 17개 경기장에서는 6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약했습니다. 이들을 베푼 친절과 환한 미소는 이번 대회를 더욱 풍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배구 경기의 묘미는 네트를 가르는 통쾌한 스파이크입니다. 상대편 코트에 꽂히는 순간의 쾌감을 느껴보세요. 사진 해설. 배구 코트에서 경기가 진행 중이다. 한 선수가 네트 위로 손을 쭉 뻗어 넘어온 공을 상대편 코트로 쳐내려 하고 있다.
빠른 스피드와 박진감 넘치는 플로어볼. 무거운 보호장치가 필요한 하키를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변형한 뉴 스포츠 종목입니다. 사진 해설. 반팔 유니폼 차림의 남자 선수가 손에 쥔 스틱으로 바닥에 놓인 공을 치려 한다. 농구 경기장에서는 승부를 위한 치열한 몸싸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를 대표하는 종목인 축구는 많은 장애인들이 즐기는 대중적인 스포츠입니다. 사진 해설. 목에 메달을 건 골볼 선수 5명이 마스코트 인형을 들고 단체 사진을 찍는다. 골볼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서울시 선수들의 늠름한 모습입니다. 골볼은 안대와 불투명 고글로 시야를 완전히 차단한 채 경기를 진행하며 조용히 해주세요 라는 구령으로 시작합니다. 쉿! 사진 해설. 1, 2, 3위를 차지한 볼링 선수들이 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대 위에 올라가 있다. 힘보다는 리듬과 기술이 중요한 대표적인 생활체육 종목인 볼링. 우승 선수 모두들 축하드립니다. 렛츠고 파라스포츠 문화읽기 시집 낮은 곳에서 부르는 희망가 중에서 제목 괜찮아. 천근만큼 나가는 몸을 일으켜 네 바퀴 달린 차가운 쇳덩이 위에 앉으면 오늘이란 하루가 열린다. 고통이 목덜미까지 쪼여들지만 두꺼운 창으로 비집듯 엷게 스며드는 햇살에 괜찮아. 오늘도 사는 거지. 한 포기 모처럼 잿빛 진흙 속에 박힌 듯 가라앉는 몸뚱이. 머릿속 요란한 엔진 소리 끊이질 않고 고단함에 절여져 녹초가 돼도 괜찮아. 그렇게 사는 거지. 이 내 몸 뉘일 수 없어. 안간 힘으로 버티는 시간이 고달파도 시멘트 틈새에 굳건 입힌 노란 민들레에 괜찮아. 이렇게 사는 거지. 벽이 가로막아 절망이 빠져들고 때때로 흔들리는 나뭇잎 같아도 때때로 돌부리에 넘어져도 내 곁에 버팀목인 벗이 있어. 괜찮아. 부둥켜 안고 사는 거지. 김옥자 시인. 11살 어린 나이에 장애를 갖게 된 김옥자 시인은 침대에 누워 세상을 보고 글을 쓰고 있다. 그렇게 자신의 눈에 들어온 아름다운 자연과 스스로 발견한 희망이란 2글자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시를 쓴다. 낮은 곳에서 부르는 희망가 김옥자저 예서출판사 2023 발간. 북인북. 연하늘색 표지 위에 파란 글씨로 파라스포츠에 대한 이해를 돕고 패럴림픽의 가치를 전달하는 드림 패럴림픽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다. 그 아래에는 세로로 A2G 스포츠라는 영어 부제가 적혀 있다. 하나. 키워드로 보는 드림 패럴림픽. 글, 편집부. 그림 해설. 연하늘색 바탕에 영어로 적힌 다양한 크기의 키워드와 관련 내용이 2페이지에 걸쳐 배치되어 있다. 퓨처. 대한장애인 체육회는 초, 중 등 학생을 대상으로 패럴림픽의 가치를 전달하고 장애인 스포츠 체험을 통한 장애인 인식 제고를 위해 드림 패럴림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장애인 선수와 장애인 스포츠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함이다. 태그 장애, 비장애, 태그 함께하는 미래. 커넥트. 대한장애인 체육회의 드림 패럴림픽 프로그램은 대면과 비대면 2가지로 나뉜다. 대면 프로그램으로는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시설인 이천 선수촌을 이용한 정규 프로그램과 특별 프로그램, 찾아가는 드림 패럴림픽이 있다. 비대면 프로그램은 드림 패럴림픽 온라인 플랫폼에서 진행된다. 다양한 대면,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잇는 드림 패럴림픽이다. 비대면 드림 패럴림픽 온라인 플랫폼 주소 www.parasports.kr. 태그 연결, 태그 통합, 태그 프로그램 다양화. 에듀케이트.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이론과 체험형 교육을 제공한다.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출신 전문 강사의 인식 개선 교육을 시작으로 휠체어 배드민턴, 보치아, 골볼, 쇼다운, 컬링 등 다양한 스포츠 체험도 진행한다. 패럴림피언과의 소통으로 패럴림픽의 가치를 몸소 느끼고 생활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태그 체험형 교육, 태그 소통 교육, 태그 장애인 체육 교육. 대면 프로그램. 정규 프로그램은 총 30회, 1000명. 특별 프로그램은 총 21회, 5050명으로 2023년 대면 프로그램 운영은 총 51회, 6050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도표 해설. 정규 프로그램. 이천선수촌 방문. 장소. 이천선수촌. 기간 3월에서 11월. 참가 인원 1000명. 횟수 30회. 특별 프로그램. 장애인의 날 기념주간 올림픽공원 드림 패럴림픽. 장소.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 기간 4월 18일 화요일에서 22일 토요일. 참가 인원 1000명. 횟수 5회. 제17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와 함께하는 드림 패럴림픽. 장소. 울산 종합운동장. 기간 5월 16일 화요일에서 18일 목요일. 참가 인원 850명. 횟수 3회. 2023년 제18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 박람회. 장소. 서울 양재아트센터 1전시장. 기간 5월 26일 금요일에서 27일 토요일. 참가 인원 500명. 횟수 2회.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퍼플데이. 장소. 안양시 문화예술재단. 기간 8, 9월 중. 참가 인원 500명. 횟수 5회. 2023 서울림 운동회. 장소. 서울. 기간 10월 중. 참가 인원 200명. 횟수 1회. 제43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와 함께하는 드림 패럴림픽. 장소. 전남 목포시 일원. 기간 11월 중. 참가 인원 2,000명. 횟수 5회. 비대면 프로그램. 드림 패럴림픽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연중 상시 교육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스포츠 인식 개선 이론 교육은 초, 중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회원이라면 누구나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선생님 회원에 한해 온라인 교육 단체 신청도 할 수 있다. 2. 똑딱똑딱 체크포인트. 드림 패럴림픽 프로그램 운영. 틱톡 하나. 대면 프로그램 운영 확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23년 5월 약 3년 만에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되면서 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했다. 올해 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총 51회로 2022년 32회에 비해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횟수를 늘려 더욱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장애인 스포츠를 알리겠다는 취지다. 참가 인원 역시 2022년 4,368명에서 2023년 6,050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틱톡 2. 특별 프로그램 확대. 2022년 첫 시행. 2022년 신설된 특별 프로그램 찾아가는 드림 패럴림픽은 총 8회 동안 3,183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보여줬다. 이에 2023년에는 총 21회, 5,050명으로 대폭 확장하고 현장 방문 시민 대상 스포츠 체험형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힘쓸 예정이다. 틱톡 셋. 특별 프로그램. 정규 프로그램의 경우 2000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특별 프로그램은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찾아가는 드림 패럴림픽 프로그램이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과 울산 종합운동장, 서울 양재 아트센터 등에서 진행되었다. 지난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장애인의 날 4월 20일 주간을 맞아 열린 행사에는 서울 지역 초, 중등학생 48학급이 참여했다.
도표 해설. 장애인의 날 기념주간 올림픽공원 드림 패럴림픽. 참여인원 1회당 4개 학급 100명 내외 총 12회 48학급 참여. 기간 4월 18일 화요일에서 21일 금요일 4일간 1, 3회 총 12회. 내용 스포츠 체험형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론 교육 및 장애인 스포츠 세 종목 체험. 비고 1회당 90분. 틱톡 넷 정규 프로그램. 이천 선수촌에서 진행되는 정규 프로그램은 이천 지역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은 약 3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 인식 개선 및 패럴림픽 강의 약 30분, 지체 및 시각 등 장애 유형별 종목 체험 120분, 기념사진 촬영 등으로 진행된다. 도표 해설, 이론 교육, 교육 내용, 장애 유형과 장애의 특성 및 이해, 장애인 스포츠의 이해, 배리어 프리 장애인 접근성의 이해, 장애인 인권 및 통합사회 이해, 시간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 체험교육 장애인 스포츠, 교육 내용 기본 세계 장애인 스포츠 체험, 보치아 중증장애, 휠체어 배드민턴 지체장애, 골볼 등 시각장애, 시간 오전 10시 30분에서 12시, 비고 세계조 순환식 진행, 종목 변동 가능. 소통 및 마무리, 사진 촬영 등 시간 오전 12시. 이천 선수촌 온라인 비대면 견학 신청 방법. 1. 첫 번째, 드림 패럴림픽 온라인 플랫폼 www.paralasports.kr 접속. 2. 회원 가입 후 로그인. 로그인하지 않아도 확인 가능. 3. 이천 선수촌에서는 선수촌을 알아보아요 온라인 견학 보기 클릭. 4. 해당 시설 클릭해 사진과 영상 확인. 퀴즈 이벤트 2023 드림 패럴림픽 퀴즈 풀 고 상품 드림. 이제는 당신도 드림 패럴림픽 전문가? 드림 패럴림픽을 통해 패럴림픽의 가치를 알리고 장애인 스포츠 체험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잇는 대한장애인 체육회의 노력에도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짝짝짝. 독자 여러분을 위한 퀴즈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6월호 북인북을 꼼꼼하게 확인한 당신이라면 분명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우측 QR코드를 통해 대한장애인 체육회 설문 페이지에 접속해 질문에 답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총 7분께 시원한 커피와 조각 케이크를 곁들인 스타벅스 오늘도 달콤하게 차가운 음료 세트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2023년 7월호의 결과 발표. 발송 상품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퀴즈 1. 드림 패럴림픽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종목이 있다면? 주관식. 퀴즈 2. 찾아가는 특별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1번. 장애인의 날 기념주간 올림픽공원 드림 패럴림픽. 2번. 2023년 제18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3번. 제4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와 함께하는 드림 패럴림픽. 4번. 2023 포토존과 함께하는 드림 패럴림픽. 5번. 제17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와 함께하는 드림 패럴림픽. 퀴즈 3. 드림 패럴림픽 온라인 플랫폼에서 온라인 스포츠 체험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 것은? 1번 보치아, 2번 골볼, 3번 쇼다운, 4번 태권도, 5번 휠체어 배드민턴. 나온 KPC 선수 열전. 글 김종원, 사진 안용길.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 종주국의 자존심을 세운다. APG 태권도 국가대표 김태민, 김태훈, 주장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종목 태권도. 오는 10월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태권도 국가대표팀을 만났다. 사진 해설. 태권도복 차림의 세 선수가 주먹을 불끈 쥔 파이팅 자세를 하고 있다.
아쉬웠던 도쿄 패럴림픽 첫 출전의 기억. 대한민국 장애인 태권도의 간판 주정훈 선수는 패럴림픽에 출전한 국내 1호 선수이기도 하다. 장애인 태권도가 처음 공식 종목으로 선정된 도쿄 패럴림픽에서 유일한 종주국 출신 선수로 출전하게 된 주정훈 선수의 각오는 남달랐다. 돌이켜보면 첫날부터 아쉬움이 남는 대회였습니다. 제 경기를 보러 온 분들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평소답지 않은 경기를 했던 거죠. 나는 지금 시합을 즐기고 있고 또 잘하고 있다는 척을 하다 보니 결국 16강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물론 주정훈 선수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패배 후 후회가 남지 않은 경기를 펼치자는 마음으로 절치부심한 주정훈 선수는 패자부활전 끝에 결국 동메달 달성에 성공한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자신과 같은 경기 수에 같은 승수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한 번의 실수로 겪게 된 뼈아픈 후회는 다음 대회를 준비하는 주정훈 선수의 남다른 마음가짐의 원동력이 되었다. 사진 해설. 김태훈, 주정훈, 김태민 선수가 매트 위에서 발차기 연습을 한다. 세 선수는 한 다리로 중심을 잡고 다른 다리를 힘껏 내지르고 있다. 출발점에 서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 태권도. 주장을 도맡아 하던 주정훈 선수를 대신해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 경기대회 국가대표팀은 새롭게 김태훈 선수를 주장으로 발탁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대표팀에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고 주정훈 선수의 뒤를 이을 선수 저변 확대를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주장을 맡고 전과 다른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챙겨야 할 것들도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주장으로서 이번 대회에서 뭔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물론 대회에 참가하는 3명 모두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주장인 저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주장을 맡은 김태훈 선수는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 중 가장 짧은 경력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빨리 태극마크를 가슴에 단 전도유망한 선수이기도 하다. 김태훈 선수 스스로도 주장을 달고 성적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 대표팀으로서도 항저우 아시안 경기대회를 기대하게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 이번 대표팀 중 가장 어린 22살 김태민 선수는 나이답지 않은 오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태권도 선수는 크게 겨루기와 품새 종목으로 나눠지는데 김연아 선수가 품새라면 이상화 선수는 겨루기로 이해하면 쉽다. 김태민 선수는 이번 국가대표팀 중 유일하게 품새 선수를 경험했다. 정확한 기술 구사가 중요한 품새 선수의 경험 덕분에 선수들끼리 말하는 소위 예쁜 선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 선수 대부분이 5년 정도의 짧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6살에 태권도를 시작한 김태민 선수의 남다른 기본기는 가장 큰 경쟁력이다. 제 몸을 지키고 체력을 키우기 위해 시작한 태권도로 이렇게 국가대표의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운 좋게 큰 대회에 출전할 기회까지 얻었으니 열심히 준비해 좋은 결과를 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항상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께 보답하고 싶습니다. 장애인 태권도는 지난 도쿄 패럴림픽에 이어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경기대회에서도 첫 정식 종목으로 선정되었다. 아직 세계 정상권의 실력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세 선수 목표는 하나다. 태권도 종주국 출신으로 부끄럽지 않은 경기를 펼치는 것. 국기 태권도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그들의 도전에 박수를 보낸다. 나우온 KPC, KPC 어벤져스. 글 김종훈, 사진 안용길. 출발선의 장애인 태권도, 기반을 닦는다. 태권도 국가대표팀의 조력자들. 2000년 시드니 대회 이후 올림픽을 대표하는 종목으로 성장한 태권도. 반면 지난 도쿄 패럴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장애인 태권도는 현재 출발선에 서 있다. 태권도 종주국에 걸맞은 지위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 태권도 국가대표팀 조력자를 만났다. 선배 리더십으로 운영하는 국가대표팀, 김예선 국가대표팀 감독. 장애인 태권도 국가대표팀 김예선 감독은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하다 은퇴 후 2018년부터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다. 같은 길을 먼저 걸어갔던 김예선 감독은 무엇보다 선수단 사이의 관계와 분위기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훈련만 열중했던 선수 시절과는 달리 지도자 생활은 정말 많은 것을 신경 써야 했습니다. 그중 저의 가장 큰 역할은 선수를 비롯해 코치, 트레이너 등 선수단 중 누구 하나 부상이나 낙오 없이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수단은 현재 체력 보완과 경기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아직 장애인 실업팀이 없어 국가대표 상시 훈련 외에는 실력을 키울 기회가 거의 없다. 훈련이 부족하니 선수들은 체력이 바닥인 상태로 선수촌에 들어온다. 체력이 약하면 경기 중 집중력이 약해지고 정확한 기술을 구사할 수도 없다. 국제대회도 후반기에 몰려 있어 일단 체력과 근력 훈련에 집중한 뒤 경기 위주의 훈련을 이어갈 생각이다. 우리 선수들이 엘리트 코스를 밟는 비장애인 선수와 비교하며 스스로 한계를 설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을 뿐 다른 건 없습니다.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모두가 국가대표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열정 있게 노력한다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와 비교하기 전에 스스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또 간절한지를 먼저 생각하는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력을 키워주는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김기호 국가대표 트레이너. 2018년부터 국가대표 지도자 생활을 해온 김기호 트레이너는 선수 재활과 체력 훈련, 도핑 교육과 관리, 그리고 선수들이 섭취하는 보충제와 영양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김기호 트레이너는 새 선수의 공통점으로 새로운 훈련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한 번 더 해보겠다는 적극성을 꼽는다. 주정훈 선수는 기술 구사를 위한 근력 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9년부터 저와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팀 주장을 맡은 김태훈 선수는 전과 다른 열정으로 선수단 분위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김태민 선수는 약점을 숨기기보다 이겨내고 보완하려는 의지 강한 선수입니다. 선수들은 저산소 훈련으로 심폐지구력이 크게 향상됐다. 꾸준한 웨이트 훈련으로 전체적인 컨디션도 상당히 올라온 상태다. 특히 김기호 트레이너는 선수 상황에 맞는 특수 장비를 이용해 그동안 부족했던 상체 운동을 실시하며 선수들의 신체 밸런스를 높였다. 선수별 맞춤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근막 이완으로 다음날 훈련을 위한 컨디션 조절에 신경 씁니다. 종종 선수들이 몸이 가벼워졌다거나 전보다 힘이 붙었다는 말을 들려줄 때 정말 일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선수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고민에서 완성된 것들이다. 지금의 꾸준함이 너희들을 성장시켜 줄 것이다. 최상의 컨디션을 내가 만들어 줄 테니 너희들은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시합을 펼쳐라. 나우온 KPC 장애인 스포츠 세상을 잇다. 글 이현옥 홍보협력관. 1988 서울 패럴림픽 대회. 척박한 환경 속 활짝 꽃 피운 대축제. 1988년 10월 열린 제8회 서울 패럴림픽은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가 외교 국제 무대에 첫 발을 디딘 역사적인 대회였다. 우리 대한민국은 서울 패럴림픽을 통해 지금껏 가보지 않은 길에 도전하며 장애인 복지와 인권,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 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의 가능성을 열어준 서울 패럴림픽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사진 해설. 1988년 서울 패럴림픽 대회 당시 매스게임 장면이다. 흰색, 노란색,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꽃잎과 수수를 표현하고 있다. 하단에는 선수들의 모습을 담은 3장의 사진이 있다. 성화를 든 선수가 휠체어에 앉아 입장하는 모습, 의족을 낀 선수가 창을 던지는 모습, 외국인 선수가 한쪽 팔뚝에 경기용 채를 끼고 탁구를 하는 모습이다. 남다른 사명감으로 준비한 서울 패럴림픽. 1988년 개최된 서울 패럴림픽은 올림픽과 같은 해, 같은 장소에서 열린 첫 패럴림픽으로 61개국 18개 종목, 3,057명, 선수단 4,301명의 선수가 참가한 대규모 국제대회였다.
하지만 지난 대회 개최국 미국에 비해 국가 규모나 경제 수준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남다른 사명감과 막대한 투자 없이는 성공하기 쉽지 않은 대회이기도 했다. 서울 패럴림픽을 유치한 후 뉴욕 패럴림픽 대회에 참가한 당시 이현기 복지부 차관의 서울대회 초청 연설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비교적 작은 개발도상국으로 장애인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대회는 장애인에게 인간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하계올림픽과의 동반 개최는 커다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패럴림픽 성공 개최를 가로막는 난관. 서울 패럴림픽을 준비하는 동안 크게 4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첫 번째는 개최 시기가 10월 중순이라는 점이었다. 추위를 느낄 만큼 기온이 불규칙한 우리나라의 10월 날씨는 근육이 경직되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날씨가 좋은 5월이나 9월에는 다른 행사에 밀려 장소를 구할 수가 없었다. 두 번째는 경기장 대부분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인프라 문제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었다. 세 번째는 장애 유형별 의무 분류가 정확하지 않아 경기 대진 등 이의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마지막은 늘 모자란 예산 문제로 특히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필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따랐다. 대회 기금 마련을 위한 고군분투.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됐다. 먼저 옷이나 모자 등의 대회 엠블럼, 마스코트 등을 넣는 휘장, 기념품 사업을 통해 민간 자본이 들어오고 자연스러운 홍보를 이끌어내며 대회 관심도를 높였다. 또한 서울 패럴림픽 자선 디너쇼 등 4차례의 기념 공연으로 9천만 원을 모금했고 미술계에서는 KBS의 후원과 명사의 재능 기부로 휘호나 그림을 도자기에 넣어 판매하며 수익을 올렸다. 한국 마사회에서는 특별 경마 행사로 수익금 3억 3천만 원을 마련했고 국민들도 패럴림픽 홍보를 겸한 100만인 걷기 대회를 열어 대열에 동참했다. 이런 노력들은 주목할 만한 성과로 이어졌다. 당시 유료로 진행한 개회식, 폐회식 및 경기장 입장료는 무료에서 총 6만 8,826매의 표를 판매하며 무려 12억 7천만 원의 수익을 기록한 것이다. 패럴림픽 첫 성화 봉송의 시작, 감격. 여러 난관을 헤치고 맞이한 개회식. 잠실 종합운동장 400m 트랙에는 지체, 청각, 시각 등 장애 유형별로 주자들이 100m 구간씩 나눠 달리는 성화 릴레이 봉송이 펼쳐졌다. 공식 대회가 서울 패럴림픽의 노래가 울려 퍼지자 대회 개최 연도의 숫자만큼인 평화의 상징 비둘기 1988마리가 창공으로 날아올랐다. 그렇게 성화 봉송이 시작됐다. 척수장애인 조현희 육상, 휠체어 활강 선수의 성화 봉송에서는 감동적인 장면도 펼쳐졌다. 조현희 선수의 휠체어를 미는 그녀의 딸 윤보람 양 때문이었다. 엄마의 휠체어보다 키가 작은 6살 난 윤보람 양은 엄마와 같은 색의 머리띠를 메고 당당하게 역할을 수행했다. 덕분에 성화는 최종 점화주자인 시각장애인 이재훈 육상 선수와 올림픽 핸드볼 금메달리스트 김현미 선수에게 무사히 이어졌으며 그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의 통합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첫 장면이 완성되었다. 나우온 KPC, KPC 라운지, 글 한율, 사진 박원민. 대한장애인 체육회 설립 최초 2023 지방장애인 체육회 합동 간담회 개최. 장애인 체육 발전 관련 의견 논의 및 소통, 유대 강화 현장. 대한장애인 체육회는 지난 5월 10일과 11일 양일간 경기도 이천 선수촌 및 곤지암 리조트에서 2023년 지방장애인 체육회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체육회 설립 후 최초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각 지방 장애인 체육회 대표단과의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지방장애인 체육회 위상 제고 및 역량 강화 위한 노력.
2023년 지방장애인 체육회 합동간담회에는 17개 시도 장애인 체육회와 129개 시군구 장애인 체육회를 대표해 2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30% 달성, 지방장애인 체육회의 역할 정립 및 소통 유대 강화 등을 목표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유도,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 개선,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연구 논의 등 해당 주제에 대해 발제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원 회장은 올해를 시작으로 향후 지방장애인 체육회와의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향후 지방장애인 체육회의 위상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간담회의 의의를 전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이기태 사무관은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어울림 생활체육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다며 간담회를 통해 모아진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추후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능동적 장애인 생활체육 환경 구축 필요. 첫째 날인 5월 10일에는 현안 발제, 체육인 지원센터 사업 안내, 건의사항 토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신원상 부장은 장애인 생활체육 현황과 활성화 정책 제언을 주제로 장애인 인구의 노령화, 장애인 스포츠 인프라 부족, 장애인 스포츠 인식 및 홍보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형과 정도, 올 피플, 참여 종목, 올 스포츠, 계절, 올 시즌에 상관없이 모두가 즐기는 능동적인 생활체육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손승환 대리는 반다비 체육센터 표준 운영 모델 개발 연구에 대해 발제하며 생활체육의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열악한 지방재정과 높은 토지 비용으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포기하고 수도권 지역도 부지 확보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언급하며 기존의 정액 지원이 아닌 지자체 여건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위한 방안 토의. 간담회 둘째 날인 11일에는 위더피프틴 홍보 안내 및 협조 독려, 국민체육진흥기금 집행 관련 교육, 스포츠안전재단 안전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이천선수촌 견학을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참석자들은 이번 2023년 지방장애인 체육회 합동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경청하며 뜻을 모았다. 오프라인 간담회를 통해 유대감이 더욱 강화되는 순간이었다. 참석자들은 전국 시군구 장애인 체육회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장애인 체육회의 현안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고민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지역 내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사명감이 더욱 커졌다며 소감을 전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체육회 설립 후 최초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의 장애인 체육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나우온 KPC 이슈인 정리 편집부. 끊임없는 동기부여로 일궈낸 성과. 제13회 의정부 시장 기대 축전 보디빌딩과 피트니스 선수권 입상. 편마비 보디빌더 이순호 선수. 이순호 선수는 제13회 의정부 시장 기대 축전 보디빌딩 앤 피트니스 선수권에서 비장애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보디빌딩 2위, 스포츠 모델 3위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제13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2023 성남에서는 육상필드 종목인 원반 던지기 2위, 포환 던지기 3위를 차지했다. 장애인 체육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는 이순호 선수. 그의 끊임없는 동기부여가 일궈낸 값진 결과다. 사진 해설
이순호 선수가 수상자들과 함께 두 손을 모은 채 온몸에 힘을 주고 육체미를 뽐내는 포즈를 한다. 페이지 왼쪽 하단에 유튜브 바로가기 QR코드가 있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탁구 육상 필드 종목 선수와 보디빌더로 활동 중인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 소속 이순호입니다. 1990년생으로 올해 만 33세입니다. 6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뇌병변 장애 중증, 편마비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선수로서 활동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고 후 회복을 위해 무작정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 1년이 넘어가니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몸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면 좌절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늘려가자고 다짐했습니다. 가족은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더 채찍질하며 노력했습니다. 사고 후 당장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힘들었지만 그건 역시 재활에 집중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난 4월에 열렸던 제13회 의정부 시장기 대축전 보디빌딩 앤 피트니스 선수권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신 거네요.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보디빌딩 남자 일반부 60kg급 2위, 스포츠 모델 173cm급 3위를 수상하였습니다. 비장애인들과 같은 조건에서 겨루며 거둔 성과입니다. 주변에서 칭찬도 많이 해주시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상관없이 모든 분들에게 선한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며 고생한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보디빌딩을 선택한 이유와 목표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편마비에 대해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편마비인의 저력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번 대회 입상이 국내 편마비 장애인 중 최초의 기록이라고 하더군요. 앞으로도 국내 최초, 세계 최초의 기록을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계기라면 지난해 바디 프로필을 찍고 나서 나도 보디빌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 제가 생각해도 놀랄 만큼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선수로 활동하면서 뇌터 스노라는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채널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사고 후에 편마비에 관해 찾아보는데 이거 생각보다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장애 판정을 받기 전에도 유튜브는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차원에서 유튜브를 개설했습니다. 채널 이름인 뇌터 순호는 뇌혈관이 터진 순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많은 시청도 부탁드립니다. 여러 영상 속 이순호 선수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이었는데요. 비결은 무엇인가요? 현재 삶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워낙 자기 객관화가 빠르다 보니 슬럼프나 우울감은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것도 비결이라면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한 번씩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산책을 합니다. 예전에 갔던 곳들을 거닐면서 추억을 회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장애는 핑계가 아닌 기회다라는 말도 자주 하십니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습니다. 나는 장애인이라 비장애인처럼 못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을 할 때 누구와 비교하기보단 지금 상황에 맞춰 움직이면 됩니다. 꾸준하게 노력하다 보니 핑계였던 장애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성공과 실패를 생각하지 말고 부딪히며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만약 실패한다고 해도 그 또한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어 또 다른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꿈과 목표에 관해 이야기해 주세요. 보디빌딩 대회가 끝난 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목표는 언제든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스포츠에서 남녀노소 그리고 장애인까지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뇌터 순호에 방문해 매일매일 도전하는 제 모습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냥 해, just do it 이라는 문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내세운 스포츠 브랜드의 모델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럴림픽 태권도 국가대표 주정훈 선수에 이어 두 번째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 자리에 서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브라보 스포츠 라이프 저스트 두 잇. 글 대한장애인체육회 제12기 소셜기자단 정희서 기자. 꿈꾸는 소년들이여 희망의 필드로. 제17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축구 경기 현장을 다녀오다. 장애인 스포츠 꿈나무들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체육 행사이자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에 대한장애인 체육회 소셜기자단이 함께했다. 지금부터 학생 선수들의 땀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현장으로 떠나보자. 사진 해설. 잔디운동장에서 경기지역팀 선수가 골을 넣고 동료들과 환호하고 있다. 꿈으로 가득한 필드를 찾다. 5월 18일 목요일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축구 경기가 열리는 문수 월드컵 경기장 보조 경기장을 방문했습니다. 장애인 축구는 장애 유형에 따라 5인제, 7인제, 11인제로 세분화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적장애 유형의 11인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11인제 축구는 피파 규정과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며 경기 시간은 전 후반 각 25분, 하프타임은 10분이 주어집니다. 이날은 울산 대 서울, 경기 지역 대 충북 간의 4강전이 펼쳐졌습니다. 서울, 울산, 충북은 부전승으로, 경기 지역은 전날 전북과의 대결에서 12대 0으로 승리하며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날 경기장에는 계속해 비가 내렸지만 선수들은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막상막하 흥미진진한 경기. 울산과 서울과의 경기는 무척 흥미진진했습니다. 후반전 시작 직후 울산팀에서 연속골이 터지면서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었습니다. 정우혁 선수가 첫 골을 곧바로, 손진우 선수가 페널티킥 찬스를 놓치지 않고 추가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어 손진우 선수가 한 골을 더 성사시키며 최종 스코어는 3대 0으로 울산이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이어서 경기 지역과 충북 간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전반전 2분이 채 되지 않아 경기 지역이 선제골을 넣으며 충북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포워드 김예찬 선수는 공을 받는 즉시 앞으로 돌격하며 여러 차례 자신감 있고 날카로운 킥을 보여주는 등 크게 활약했습니다. 김태형 선수 역시 연속 2골을 넣으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최종 스코어 4대 0으로 경기 지역이 결승 진출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며 집중한 순간. 경기를 지켜보는 동안 필드에서는 라인 올려 다 내려와 라고 외치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축구는 개인 종목이 아닌 단체 종목이라는 것이 새삼 와닿았던 순간입니다. 선수들이 한마음으로 대형을 이뤄 조화롭게 움직이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만난 선수들에게서 뜨거웠던 승부의 감정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경기의 흥분과 열기가 남아있음에도 모두가 차분히 인터뷰에 응해줬습니다. 다음 날 진행된 울산과 경기 지역과의 결승전에서는 울산 김도훈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지만 경기 지역 김예찬 선수가 연속으로 2골을 성공시키며 최종 스코어 2대 1로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본 축구 경기는 보는 이를 집중시키며 시종일관 흥미진진하게 펼쳐졌습니다. 장애인 축구만의 매력을 확인한 제게도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축구 꿈나무들이 마음껏 축구를 즐기며 무한히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한 모든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미니 인터뷰. 손진우, 울산 10번 선수. 이번 경기를 위해 열심히 훈련하며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 경기를 평가하면 공격은 잘했지만 수비를 할 때 빠르게 대처하지 못해 공을 많이 못 잡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에는 더욱 잘해
우리 팀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인부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며 앞으로도 계속 축구를 하고 싶습니다. 권담, 경기지역 감독. 서로 다른 학교에서 모인 선수 사이에 좋은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 4박 5일 합숙 전지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함께 숙식하고 운동하면서 단합력을 키우고 체육교사 출신 코치진들이 함께하며 전인적인 성장 발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선수들이 즐기며 운동하고 졸업 후에도 운동선수로 생활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 시스템이 더 잘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이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브라보 스포츠 라이프 트렌드 리포트. 신체적 한계와 도전 사이를 잇는 첨단 기술, 장애인 육상, 의족 기술의 오늘. 치타 뒷다리가 연상되는 J자 모양의 날렵하고 탄력 있는 다리가 트랙을 질주한다. 누군가에게는 육상 선수라는 이루지 못할 꿈을 이뤄주는 고마운 도구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인위적 도핑 수단으로 폄하된다. 신체적 한계를 정복하는 첨단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장애인 육상 의족 기술의 과거와 오늘을 알아본다. 사진 해설. 의족을 착용한 장애인 육상 선수의 사진 2장이다. 알파벳 J자 모양 의족을 오른쪽 다리에 착용한 선수가 왼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고개는 바닥을 향하는 출발 자세를 취한다. 선수가 의족을 착용한 다리를 앞으로 딛고 뒷다리는 쭉 뻗어 질주하고 있다. 온 힘을 다하는 선수의 팔과 다리에 근육과 핏줄이 도드라져 있다. 타고난 인간 능력을 넘어서다. 의족이라고 하면 그 뜻 그대로 결손된 다리를 보완해주는 인공적인 다리를 말한다. 당연하게도 대부분 실제 신체의 형태를 모방한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 육상 선수들의 의족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족과는 그 생김과 기능, 작동 메커니즘이 사뭇 다르다. 일반적인 의족이 결손된 신체 부위의 형태로 시각적인 만족도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걷는다는 주요 기능을 함께 충족시켜야 한다면 장애인 육상 선수들의 의족은 오직 걷고 달리고 뛰어오르는 기능에 모든 것을 집중시킨다. 두 의족의 소재와 디자인의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이다. 의족에 대한 발상의 전환, 즉 장애인 육상용 의족의 시작은 미국의 반 필립스로부터 출발한다. 운동 중 당한 부상으로 왼쪽 무릎 아래를 절단하고 의족을 착용하게 된 그는 단지 형태만 그럴듯할 뿐 걷고 뛴다는 다리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던 기존의 의족을 대신할 새로운 의족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한다. 그렇게 그가 주목한 것이 바로 치타나 캥거루, 돌고래 같은 동물의 움직임이었다. 동물이 움직일 때 힘줄과 인대 변화의 양상과 운동에 필요한 힘을 전달하는 소재와 디자인 개발에 몰두한 그는 마침내 1984년 플렉스풋, 일명 치타라 불리는 의족을 완성한다. 강철보다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벼운 탄소 섬유를 사용해 제작한 의족은 가볍고 튼튼하며 유연함을 자랑했다. 덕분에 의족을 착용하고 빠르게 뛰거나 심한 운동도 할 수 있게 된 장애인 운동 선수들에게 열렬한 관심과 지지를 끌어낸다. 사진 해설. 오스카 피스토리오스가 자메이카의 육상 선수 우사인 볼트와 악수하며 미소 짓는다. 첨단 기술 도핑 논란을 일으키다. 새로운 스타도 등장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육상 선수 오스카 피스토리오스가 그 주인공이다. 비골 무형성증을 갖고 태어난 피스토리오스는 어린 시절 양쪽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럭비, 수구, 테니스, 레슬링 같은 격렬한 운동을 즐겼다. 그러다 럭비 경기로 부상을 당한 후 재활치료의 일환으로 육상을 시작한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온다. 2004년 아테네 패럴림픽 100m 동메달, 2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린 순간 착용한 의족이 바로 플렉스풋 치타였다. 200m 경기에선 치타라는 이름처럼 트랙을 질주하며 21초 97의 세계 기록까지 달성한다.
비장애인 선수인 마이클 존슨의 세계 기록에서 불과 1.5초 느린 기록이었다. 장애인 스포츠로 세계가 놀란 센세이션한 순간이었다. 물론 그의 도전은 계속되었다. 비장애인 못지않은, 아니 오히려 이를 능가하는 성적이 거듭되자 그와 그가 착용한 의족은 점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다. 가장 큰 논란은 인간의 다리에 비해 비교할 수 없는 탄력성을 지닌 의족이 인위적으로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일종의 도핑이란 것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꿈을 키우던 피스토리우스의 도전은 결국 제동이 걸린다. 국제육상경기연맹 IAAF 집행위원회가 법을 개정하며 스프링이나 바퀴 같은 기술장치 사용을 금지한 것이다. 공정한 경쟁이란 절대적 가치에 장애인의 도구 사용이 얼마나 불공정한가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의족을 사용하는 장애인 선수가 비장애인 올림픽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장애인 선수끼리의 경쟁에서도 신체 비율에 따른 의족끼리 제한으로 공정한 경쟁을 위한 룰도 다시 세워졌다. 하지만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첨단 기술 발전이 장애인 선수가 신체적 한계를 넘어 도전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사실이다. 첨단 기술의 발전은 누군가에게는 꿈의 실현이요,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이 된다는 긍정적인 면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된다. 브라보 스포츠 라이프 KPC와 함께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는 편의 제공의 시작 ESG 사회공헌 매대 캠페인이 함께합니다. 롯데 칠성음료 나한채 음료영업 본부장. 롯데 칠성음료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착한 소비를 위한 ESG 사회공헌 매대 캠페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이번 캠페인을 바탕으로 롯데 칠성음료는 사회적 편의 제공을 통한 선한 영향력 전파에 앞장설 계획이다. 장애인 특별매대 제작회 캠페인 진행. 올해 창립 72주년을 맞이한 롯데 칠성음료는 음료, 주류 제품 제조기업으로 사람과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맑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 나갑니다라는 사회공헌 비전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ESG 사회공헌 매대 캠페인 업무 협약을 맺고 5, 6월 집중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 칠성음료는 약 450군데 중소형 마트에서 특별기획 상품을 판매하고 해당 기간 음료 판매 수익금의 2%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기부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은 기부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거래처와 소비자는 음료 소비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ESG 사회공헌 매대는 이미 지난해 283개 소매점에서 시작되어 큰 반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일부 매장에 장애인 특별 매대를 제작해 이용자의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롯데 칠성음료 나한채 음료영업 본부장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매대를 중심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스티커 부착과 동작인식 음성 안내기를 설치 운영 중이다라고 밝혔다. 베리어 프리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노력. 롯데 칠성음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품 선택 권리 제공을 위해 2017년부터 생산품 점자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칠성사이다, 펩시콜라, 밀키스, 게토레이, 탐스, 콘트라베이스, 아이시스 등 음료 제품에 점자 각인을 적용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이 없는 모든 소비자의 제품 선택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해 KPC 스포츠 독자분들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전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장애인 체육 선수단 분들에게도 존경심을 표합니다. 올해 10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릴 제4회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와 내년 8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제17회 파리 패럴림픽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베리어 프리 스포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롯데 칠성음료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중소형마트에서 진행 중인 ESG 사회공헌 매대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특별 매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시발점입니다. 이천 신흥마트 김진태 점장. 이번 캠페인에 함께하신 동기는 무엇일까요?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지금껏 장애인을 위한 판매 매대에 관한 생각은 사실 못했습니다. 롯데칠성음료에서 먼저 동참 제의를 해주셨고 설명을 들어보니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매대 역시 롯데칠성음료에서 직접 와서 설치해 주셨고 이틀에 한 번씩꼴로 오셔서 관리까지 해주시니 매장 입장에서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매대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솔직히 얼마나 편하게 사용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이 있어 물건을 가까이에서 직접 만져보고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장에 설치된 장애인 특별 매대를 보시곤 오히려 비장애인 분들의 반응이 더 긍정적입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평소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게 필요했다며 보시는 분들마다 정말 많이 칭찬해 주십니다. 캠페인에 동참하신 후기 혹은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직 시행 초기다 보니 시설 개선이나 홍보 등 부족한 점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앞으로 하나둘 채워나가면 될 일입니다. 매대 하나 설치했을 뿐인데 이를 보는 사람들에게 여러 생각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란 표현처럼 우리는 모두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를 위한 배려는 분명 우리를 모두를 위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롯데칠성음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해 좋은 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기쁩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사회공헌 매대 캠페인인 만큼 일시적 이벤트가 아닌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하는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이 불편 없이 살아가는 세상은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 아닐까요? 이번 장애인 특별 매대 설치와 같은 활동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시발점이라 생각하며 우리 일상 곳곳에 서로를 배려하는 시설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배리어 프리 매대 설치처 11처, 양주 농산물 유통센터, 주식회사 삼주국민마트 양주, 엘마트, 주식회사 이천 신흥마트, 유한회사 삼촌내 호암마트, 광양식자재 도매센터, 주식회사 하담, 주식회사 다온유통, 우리마트 양산유통센터, 하북 농협 하나로마트, 세일마트 고현점. KPC 뉴스 제2회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스포츠로 하나 되는 축제회장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이 열린다. 제2회 전국 장애인 생활체육대축전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동안 전라북도 익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선수단 1,300여 명, 선수단 1,000명, 임원 등 300명이 참가하며 8개 종목, 당구, 볼링, 스크린 골프, 파크 골프, 좌식 배구, 트라이애슬론, 수영, 휠체어 럭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열띤 경합을 펼칠 예정이다. KBS 즐거운 챔피언 시즌3 어울림픽 도전기 방영. 위더피프틴 2023 KBS 배 어울림픽 대회 중계방송이 5월 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110분간 KBS 1TV 채널에서 방영됐다. 방송을 통해 지난 4월 진행된 3대3 휠체어 농구, 육상, 양궁 3개 종목의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6월 4일과 6월 11일 오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KBS 1TV 채널에서 즐거운 챔피언 시즌3 어울림픽 2부작 프로그램이 방송된다. 유명 연예인, 배우 박재민, 서지석, 가수 션, 배우 이엘리아와 장애인 선수가 한 팀이 되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이 방영된다. 롯데칠성 음료, ESG 사회공헌 매대 캠페인 및 SNS 이벤트 진행.
롯데 칠성음료는 소비가 기부로 연결되는 착한 소비를 위한 ESG 사회공헌 매대 캠페인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전국 458개 중소마트에서 동 캠페인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11개 마트에서 휠체어 이용 고객과 시각장애인 고객이 편안하고 안전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점자 스티커, 동작인식 음성 안내기 등을 부착한 베리어프리 특별 매대를 운영한다. 해당 기간 중 음료 판매 수익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기부되며 장애인 특별매대 마트 방문 인증 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게시할 경우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지급하는 SNS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더 건강한 훈련, 선수단 의학교실 운영 5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천 선수촌 교육동에서 입촌 촌외훈련 선수단을 대상으로 촉탁의 및 물리치료사가 진행하는 선수단 의학교실이 운영된다. 월 2회씩 진행되는 선수단 의학교실은 선수단 대상 의학정보 교육을 통해 장애 유형 및 스포츠 상해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고 적절한 처치로 건강한 훈련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됐다. 교육 참가자는 스포츠 손상 예방 및 초기 처치 방법과 어깨, 팔꿈치, 무릎 등 신체 부위 스포츠 테이핑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장애인 체육 이모저모 2023 6월 골프존과 함께하는 2023년 전국 장애인 골프 대축제 개최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일간 대전 골프존 조이마루 및 경기 안성시 골프존 카운티에서 골프존 문화재단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함께하는 2023 장애인 골프 대축제가 개최됐다. 스크린 골프와 필드 골프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대회는 지체, 뇌병변, 시각, 지적 등 200여 명, 선수 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사전 예선 4월 17일에서 30일을 통해 본선 진출자를 결정했다.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 휠체어 럭비팀 창단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는 5월 11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휠체어 럭비팀 창단식을 개최했다. 창단식에서는 충청남도 충남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 럭비협회 등 관계자 및 선수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충남장애인체육회 휠체어 럭비팀은 휠체어 럭비 종목 최초의 실업팀으로 국가대표 안영준, 송문영 선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올해 있을 2023 전국 휠체어 럭비 리그 및 각종 국내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2023 코리아 휠체어 컬링 리그 개막 대한장애인 컬링협회는 5월 31일 강릉 컬링센터에서 2023 코리아 휠체어 컬링 리그 개회식과 함께 올해 리그전을 시작했다. 5월 31일부터 7월 7일까지 4인조 경기가 진행되며 9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2인조 경기를 치른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코리아 휠체어 컬링 리그는 전국 휠체어 컬링팀 19개 팀 중 10개 팀 4인조 기준이 참가하며 강릉 컬링센터를 비롯해 이천 선수촌 컬링장, 의정부 컬링 경기장 등 4곳에서 리그가 진행된다. 장애인 e스포츠 대회 개최 관련 업무 협약 체결 5월 31일 14시 광주 e스포츠 경기장에서 장애인 e스포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4개 기관, 대한장애인체육회, 광주광역시, 한국콘텐츠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올해 11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최로 개최 예정인 제1회 전국장애인 e스포츠 대회는 광주 e스포츠 경기장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KPC 스포츠 독자마당 6월호 204번째 소식지 정답을 아시는 분은 좌측 QR코드를 통해 정답과 의견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3분께 따뜻한 커피와 케이크를 곁들인 스타벅스 오늘도 달콤하게 세트를 드립니다. 페이지 왼쪽 상단에 독자 퀴즈 바로가기 QR코드가 있다. 돋보기 퀴즈 1.
제17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진행 종목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육성 종목 7개, 2번 보급 종목 10개, 3번 전시 종목 1개, 4번 시범 종목 1개. 2. 다음 중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태권도 종목 출전 선수가 아닌 사람은 1번 김태훈, 2번 김기호, 3번 주정훈, 4번 김태민. 5월호 퀴즈 정답 1. 다음 중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식 개선 활동이 아닌 것은 1번 퍼플 라이트업, 2번 KBS 배 어울림픽, 3번 고고 챌린지, 4번 드림 패럴림픽. 정답 3번 고고 챌린지. 2. 세계 최정상권 실력의 BC3 보치아 국가대표 선수가 아닌 사람은 1번 강선희, 2번 정호원, 3번 최예진, 4번 이수영. 정답 4번 이수영. 독자 의견.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름의 중간은 별로 표기함. 박별화. KPC 선수열전과 어벤져스에서 세계 최강 BC3 보치아 대표팀을 보며 KPC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수와 함께하는 조력자들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대한민국 보치아의 세계 정상권 위상을 완성한 공로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최별민. KPC와 함께를 잇고 한국 토요타 자동차가 인재 육성을 비롯해 탄소 중립 실현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한계를 뛰어넘고 불가능에 도전하자는 스타트 유어 임파서블을 통해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을 지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별이. 저스트 두잇에 소개된 인천 가상현실 스포츠센터 개관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인천을 비롯한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VR 콘텐츠를 통해 장애인 스포츠를 체험하고 이를 계기로 장애인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KPC 서베이 당첨자 발표. 이별진, 최별찬, 김별철, 장별익, 임별길, 이별희, 연별아. 법제처의 만나이 통일법 시행 포스터. 포스터 하단에 내 나이 쉽게 확인하기 QR코드가 있다. 2023년 6월 28일 만나이 통일법 시행.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행정기본법, 민법의 만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질문 1. 만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빼기 출생연도 빼기 1은 현재 나이. 예, 2023 빼기 1993 빼기 1은 29세.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 빼기 출생연도는 현재 나이. 예, 2023 빼기 1993은 30세. 질문 2.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합니다. 초, 중등 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질문 3.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달라지는 건가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나이로 계산했습니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4.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 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